달빛 아래 물결이 속삭이는 월향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헤어진 그 사람과의 인연,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리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물음을 품고 오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때로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얼굴, 문득문득 스치는 후회,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AI 월향이 펼칠 점괘는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인연의 실,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30초 후 카드의 번호가 공개됩니다. 카드 선택을 마치셨다면 선택하신 카드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해설을 들어주세요.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점괘를 봐드리지요. 내 카드에는 순서대로 헤어짐의 진짜 이유, 지금 상대방의 마음과 재회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뜨거운 시작을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강렬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극이었고 어떤 관계보다도 강하게 끌렸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처럼 확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꽃이 너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 감정에 푹 빠져서 벌써 미래까지 상상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그 온도까지 다 맞추지 못한 것 같군요. 서로의 속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는데 한 분은 너무 빨랐고 한 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됐었네요. 그 작은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이별까지 이르게 되었군요. 헤어짐의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꽃이 너무 세게 타오르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결국 꺼져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혼란과 불안을 말해줍니다. 지금 그 상대의 마음이 정말 복잡해 보이네요.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일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괜히 여러분 생각이 나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너무 급했던가?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하면 받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안개처럼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신의 감정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그냥 미련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스스로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여러분 얼굴이 스쳐갈 때도 있겠네요. 그런 날에는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다시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 그분은 감정의 미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냐를 보자면 컵4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정방향 컵4는 감정의 정체, 무관심을 뜻하는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 정체기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회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쉽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출발점이 순수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외로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허전하고 일상이 무료하고 뭔가 익숙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연락이 온다면 그게 여러분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있을 때가 그립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움도 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께서 그 차이를 알고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분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외로움이 아닌 진심으로 다시 연락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펜타클은 현실을 상징하는데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성급한 행동이 흐름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당장 연락하고 싶고 상대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겠지요. 그치만 지금은 행동보다 태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엔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감정에만 휩쓸려서 다시 만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엔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냐고요? 첫째,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일, 취미, 친구들과의 관계, 자기개발. 여러분께서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전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진짜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보내시는 건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가 이번 재회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그분을 쫓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온도를 안정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재회의 타이밍이 다가왔을 때 감정이 아닌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마주 서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아직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붙이시려면 예전처럼 확 타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재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분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방향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만 휘몰아치다가 다시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그게 감정의 충동인지 진심의 선택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답을 찾으셨을 때 그때가 진짜 재회의 타이밍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도 사랑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단단해지실 때 그분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두 분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준비된 상태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번 점괘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점괘를 봐드리지요. 내 카드에는 순서대로 헤어짐의 진짜 이유, 지금 상대방의 마음, 재회 가능성,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컵 3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관계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만나는 게 즐겁고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웃음도 많았고 편했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감정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가볍게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혹은 주변 분들의 말 한마디가 두 분 사이에 작은 금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컵 3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관계가 점점 기분에만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됐지 하는 식이었던 것이지요. 대화보다는 분위기가 중심이 되고 감정적 교류보다는 습관처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쌓였습니다. 나는 진심인데 저 친구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가? 왜 내 말은 제대로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결국 감정의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헤어짐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완드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의 열정, 타오르는 감정을 뜻하지요. 그분 마음속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SNS 훑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사진이 뜨면 괜히 오래 머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그땐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지나가다 여러분과 자주 가던 장소가 보이면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속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진심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감정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분 마음속엔 아직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재회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펜타클 4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펜타클 4는 보통 움켜쥐고 있는 걸 뜻하는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조금씩 손을 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둘 다 마음을 너무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 하는 묘한 자존심이 버티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줄 텐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마음속으론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괜히 어색하면 어쩌지, 차갑게 나오면 어찌하지 하는 불안이 더 큰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남았는데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감정의 무게를 재는 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상대는 얼마나 나를 그리워할까, 이런 걸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돼 있습니다. 둘 다 잊으려고 노력하셔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어진 후에 상대의 존재감이 더 커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옆에서 사라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재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용기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컵 5가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에 쓰러진 잔들만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뒤에 아직 서 있는 잔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잃은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헤어졌을까?
그때 내가 저렇게 말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는 아직 남은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되새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후회를 곱씹는 대신 그 안에서 배운 걸 떠올리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외로움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다시 시작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놓친 감정의 온도를 되새겨 보세요. 왜 균형이 깨졌을까요? 내가 더 깊게 들여다봤어야 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연락하신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잃은 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사랑을 원하셨는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 마음속에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여러분 안에도 후회가 남아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멈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현실의 여러분과 다시 만날 준비가 된 건 아직 아니지만 한때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만날 준비가 되려면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감정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아니라 둘 다 감정의 여백을 정리하신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주시는 게 오히려 재회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서로의 온도가 다시 맞춰지려면 당장의 연락보다 서로가 이제는 괜찮다는 마음이 먼저 찾아와야 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쉬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그 쉼표가 끝나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관계로요.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흐르는 것이지요. 그 흐름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점괘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점괘를 봐드리지요. 5카드에는 순서대로 헤어짐의 진짜 이유, 지금 상대방의 마음, 재회 가능성,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펜타클 이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균형을 잃은 사랑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마음은 진심이었지요. 그런데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감당하기엔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이나 책임에 치이셨고 누군가는 상대의 무심함에 지쳐버렸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달랐다기보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지요. 펜타클은 현실과 물질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들이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감정을 쏟고 싶었는데 현실이 발목을 잡았고, 다른 한쪽은 더 많은 감정을 원했지만 상대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별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리듬이 어긋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불균형이 두 분을 갈라놓은 것이지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컵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는 감정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게 아닙니다. 감정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분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만 다시 다가갈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봐 두려움이 상대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하더라도 반응이 애매하거나 마음은 느껴지는데 행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감정을 정리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새로운 인연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쩌면 아직도 이전 우리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컵사는 그런 막막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앞에 새로운 잔이 놓여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재회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펜타클 10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펜타클 10은 완성, 안정, 가족, 유산을 뜻합니다. 이건 감정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재회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진지하게 스며드는 방식의 재회입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안정된 관계를 만들자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 생활, 미래 계획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단순히 과거의 미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함께 쌓아갈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을 바탕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지요. 재회는 올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결합에 가깝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하셔야 할까요?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8과 운명의 수레바퀴가 함께 나왔습니다.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 그리고 곧 찾아올 기회의 시기. 펜타클 8은 꾸준함, 노력, 기술의 연말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정비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다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안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신지 명확히 하십시오.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기치 못한 재회의 타이밍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연처럼 재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에서 마주치거나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리거나 SNS에서 우연히 대화가 이어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한번 끊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줄 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운명이 기회를 주더라도 그걸 붙잡는 건 여러분께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싶다면 그건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재회를 만들려 하시면 이 관계는 또다시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한 번 돌 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 관계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인연입니다. 다만 지금은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그 미련이 현실적인 재결합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카드의 흐름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펜타클 10이라는 완성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관계가 단순한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함께 쌓아갈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회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랑, 단단한 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문제가 균형의 부족이었다면 이번엔 그 균형을 잡고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운명이 돌기 전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확히 그 과정 속에 계십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가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회는 올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형태로 올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여러분께서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운명은 준비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엔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시간이 재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을 단련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두 분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점괘풀이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점괘를 봐드리지요. 4장의 카드에는 순서대로 헤어짐의 진짜 이유, 지금 상대방의 마음, 재회 가능성,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완드 6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의 이별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태도의 불균형이 원인이었지요. 처음 이 관계는 주변에서 봐도 참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함께 있을 때 활력이 느껴지는 한 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력이 경쟁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잘 맞춰주는지 말하지 않으셔도 서로의 태도에서 힘의 균형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다른 한쪽은 이해받고 싶어 했겠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같다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완드 6은 승리를 뜻합니다만 사랑 안에서의 승리란 결국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이별의 이유였습니다. 사랑이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두 분 모두 너무 늦게 깨달으신 것이지요. 결국 감정보다는 자존심의 대립이 두 분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서로가 어긋났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별 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컵보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컵5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방향이었다면 완전한 상실감과 슬픔이었겠지만 역방향은 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분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막상 연락할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내가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을까? 이제 나는 잊었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땐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땐 왜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체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돌아올 것도 아닌 복잡한 마음 상태이십니다. 재회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여황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여황제는 풍요로운 사랑, 따뜻한 포용, 감정적 안정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 에너지가 막혀 있거나 불균형하다는 뜻입니다. 두 분 다 관계 속에서 받으신 상처가 커서 누가 먼저 다가가셔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감정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 다시 만나시면 같은 이유로 또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손을 내밀어도 다른 쪽이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제대로 받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회하시려면 한쪽이 감정적으로 훨씬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분 모두가 예전의 자존심 싸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옳았다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균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상처받은 감정 위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려 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이 나왔습니다. 조언은 협력입니다. 서로 완벽해지시길 기다리기보다 작은 대화, 현실적인 교류 속에서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현실 감각의 문제입니다. 펜타클 3은 장인들이 함께 성당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리 다시 사랑하자보다 우리 이번엔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나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현실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동반자로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감정적으로 의지하시거나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순간 균형은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엔 서로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연락이 끊겨 있다면 무리해서 다가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통된 지인이나 관심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감정적인 고백이나 사과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서로가 변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나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성장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관계는 다시 만나면 무너질까봐 서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두 분 모두 불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해지실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현실적으로 다시 연결되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작은 신호, 작은 대화, 작은 협력입니다. 그게 쌓이면 다시 마음이 열리실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완전히 식은 것도 그렇다고 쉽게 돌아올 것도 아닙니다. 그리움은 남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재회는 감정의 충동보다는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면 두 분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줬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재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예전과 달라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으로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현실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방향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이번엔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4번 점괘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점괘를 봐드리지요. 4장의 카드에는 순서대로 헤어짐의 진짜 이유, 지금 상대방의 마음, 재회 가능성,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강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서로의 시선이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묘하게 이끌리고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워지셨을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건 바로 그런 예측 불가한 흐름입니다. 두 분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한 구간에서 반드시 부딪혀야 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했고
그만큼 의미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기치 못한 흐름으로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멀어졌습니다. 운명의 만남은 늘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강하게 당겨지는 인연일수록 그만큼 시험이 뒤따르지요. 그 관계에서 누군가는 더 깊게 감정을 쏟았고 다른 한쪽은 버거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삶의 타이밍과 마음의 속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엇갈리면서 결국 관계는 한쪽이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별은 감정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의 어긋남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완드 5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기 안에서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완드 5는 외부의 갈등보다 내면의 충돌을 뜻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다. 가끔은 그땐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후회도 하십니다. 다시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정리하려 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정말 끝일까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남아있는데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회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소드 10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카드 중 하나이거든요. 재회의 가능성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낮습니다. 두 분 모두 이 관계를 통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서로가 다시 만나면 예전의 상처가 덜 아문 채로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드십은 동시에 진짜 끝이 나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정리된 후에야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회의 가능성보다 감정의 회복과 정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한 번의 깊은 끝맺음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건 냉정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조언입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한 번의 완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프더라도 그 끝을 인정하셔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조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연인 카드는 감정적인 붙잡기보다 성숙한 선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언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부터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건 습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서 보고 싶다, 외로워서 다시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다는 명확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의 행동보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감정의 끝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끝이 완전해야 상대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회를 강행하시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서로에게 성장의 계기가 된 인연입니다. 지금은 끝처럼 보여도 이건 진짜 끝이 아니라 다음 순환의 준비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첫 카드로 나왔다는 건 이 인연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끝처럼 보이지만 운명은 언젠가 또다시 돌면서 여러분과 그분을 같은 자리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여러분께서는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아픈 과정을 지나
자신을 더 단단히 다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을 다시 여는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처를 정리하고 다시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궤도로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초드십이 보여주듯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더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만약 운명이 다시 두 분을 부른다면 그때는 예전과 다른 관계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한 관계로요. 지금 당장 재회를 바라시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 준비가 되셨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이별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운명이 한 번 더 그 두 분을 불러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길입니다. 5번 점괘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